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중동발 유가 상승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Now we have this potential for an energy shock. I don't think anyone really knows where it's going to end up. And we know that the transmission mechanism as it relates to energy prices into goods prices, for example, that's a lot more quicker than, say, tariffs, if you will. 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situation, even when we look at PPI, the financial components, the healthcare components, January PCE is going to be pretty firm. 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this inflation that investors are going to have to come to grips with, and I think that could be problematic for risk moving forward. 네, 미국산 석유 구매 확대가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 입장은 어떨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제작진 항상 일을 잘하지만 정말 오늘 또 일을 너무 잘했다. 아주 박승찬 시기적절한 교수님이 타이밍에. 그렇죠. 이렇게 딱 양회가 개막하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분쟁 속에서 끼어 있어서 메시지를 자꾸 뭔가 던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중국의 스탠스 이런 이야기 오늘 다 한번 풀어보면 정말 너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털어보도록 교수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속내를 싹싹 긁어서 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국 이야기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네, 네. 하나씩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전인대. 오늘 전인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성장률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네네. 4%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충격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공속 성장은 끝이 났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네. 옛날처럼 10% 성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맞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91년도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그 당시 때 4%였는데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세계 경제의 넘버 2까지 갔는데 맞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목표치를 4.5%하고 5%이 밴드 구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번에 이렇게 발표한 건 저희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매번 이것을 팔로우를 하고 지금 분석한 입장에서는 매우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중국 양회 전인대에서 총리가 이제 발표를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하는데 핵심이 이제 몇 % 성장할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냐면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 정부가 1, 2월 달에 지방 양회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중간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간치가 올해가 5.1이었습니다. 올해. 이게 또 지금 2년 전이면 5.4였고요. 작년만 해도 5.2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고요. 네. 이 내용을 좀 보면 31개 중에서 이제 18개가 전년 대비 다 낮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5.1%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낮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4점, 제가 어떻게 전망이 4.8에서 4%는 간다, 4%대. 4.8에서 5 정도를 잡았는 근거가 지금 지방 양의 스토리가 있었다. 자, 그러면 근데 갑자기 4.5에서 4.5% 간 것은 지금 이란 사태가 터진 배경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일단은 낮은 것만큼 이게 어떠한 속내가 아니냐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방 정부가 당면한 문제가 가장 크다. 예를 들면 광동성 자체도 작년에 5% 성장했다고 막 크게 이야기를 했고 광동성이 매우 큰 성입니다. 네. 중국 경제 GDP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는 인구 1억이 넘는 성인데 작년 5%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3.9%였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목표 달성 못한 거죠. 예. 5% 이야기했고 3.9를 했으니까. 와, 예.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경제 상황에 대내 어렵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년이 시진핑 주석이 4연임으로 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목표치를 높게 잡겠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적당히 조금 낮게 잡고 달성한 것과는 전략이 다른 거죠. 그 컨센을 좀 내려놓고. 내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함의가 들어가서 이번에 이 밴드 구간, 중국 정부가 하는 스타일은 밴드 구간을 한다든가 혹은 전후 이런 식으로 했고 작년 같은 5% 내외란 말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성장률 목표치는 여러 이슈로 낮아지긴 했어도 AI나 로봇 같은 첨단 산업들에 대한 이 연구 개발 예산 증액 이 폭 자체는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다른 거는 다 몰라도 AI 플러스 전략 이것만큼은 훨씬 더 가속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게 팩트고 그게 중국이 돌이킬 수 없는 가야 되는 길이라고 어쩔 수 없이 생각합니다. 가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미국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미국의 지금 반도체나 AI 부분에서 지금 규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절대 미국은 대중국의 첨단 반도체라든지 AI 부분들을 규제를 풀지 않습니다. 맞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3월 30일 날 트럼프 방문한다던데요. 방중하면 그때 또 좋은 결과 나옵니까? 기대하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은 그거부터 제가 먼저 그러니까 결론부터 던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1시간 7분 30초 했습니다. 제가 그걸 전체 다 봤는데 AI라는 단어가 한 7차례 등장을 하죠. 7차례. 예, 7차례 등장하고 또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기술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6대 전략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G, 양자과학, 바이오 제재, 바이오 이제 제조, 그다음 BMI라고 하죠. 내 기계 인터페이스하는 뇌과학적 분야죠. 그다음에 수소 및 핵 융합,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다 하네요. 예, 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언급을 했습니다. 리창 총리 말에 보면 이미 AI는 이미 자기가 선두그룹이 있다라고 이미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경제 상대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맞기도 해요. 칩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 결정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AI가 7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래 기술 이거 언급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AI 응용 분야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AI가 선두그룹 있다라고 했는데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분야에서 이 실제적인 응용 산업화 부분들을 더 가속화시키겠다. 즉 피지컬 AI를 빠르게 성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가 또 우리 양해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차 5개년기 시작하는 연도입니다. 예.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내용을 전체 보면 AI가 한 53번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의 방향도 지금 말씀드린 분야를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고속 성장은 끝났지만 오히려 그 4%라는 숫자를 AI와 휴머노이드 등에 더 집중할 중국의 모습도 우리가 아마 그려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안으로 좀 바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분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중국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스탠스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중국 속내를 냈습니다. 전쟁한 건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매체에서 중국이 가장 영향을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파트너고 예. 시진핑 주석의 1대1로의 거점이 이란이고 지금 중동을 싹 전부 다 지금 다 끌어올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원유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의 속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또 하더란 속내에서는 또 가져올 이익적인 요소들 또 다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속내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은 그 속내가 뭐냐면 일단 이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지금 하는데 출구 전략이 빨리 나와야 된다. 미국이 하려면 뭐 해라? 빨리 정리해라. 그러니까 중국 입장도 오히려 좀 종전을 빨리 나오는 빨리 게 하는 좋다.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절대 근데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오다시피 친미 정권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단기적으로는 끝나고 지금에 있는 그 선상에서 반중 정부가 그러니까 친중 정부가 올라선다라는 강에서 중국 정부는 이런 속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빨리 출구가 되면 지금 일단 미국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중동에 지금 군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만 문제, 전략적 공간이 넓어지는 것들이죠. 미국이 저런 식으로 때리는구나. AI를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접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고 친중 정부가 들었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지금 80% 저렴한 가격을 막 사가지고 가잖아요. 80%를 지금 한 10%, 20% 저렴한 가격을 가져가는 미국이 제재에 의해서 그럼 더 싸게 줄게. 중국이 더 싸게 이란의 원유를 앞으로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포석. 세 번째가 지금 트럼프 반발이 심하잖아요. 뭐 지금 그린란드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에 지금 내가 리딩 국가로서 하고 있는데 반미 여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얻을 수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이제 다 정리하고 어쩌면 나면 이제 새로 재건하려면 결국 중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중국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지어주고 우리의 바닥으로 더 만들자라는 것들이죠.
문제 하나는 더 뭐냐면 중국 정부가 그 전에 돈을 많이 풀어놨다고 인프라를. 이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문가만 다르겠지만 미국이 지금 이란을 제재한 부분에서 가장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숨은 마크의 승리자라고 하고 그쵸. 미국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공습 5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이란에 지금 때려야 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지금 이란의 중국화가 너무 지금 심화됩니다. 지금 뭐 트럼프 당신이 지금 중국 잡으려고 저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번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화면에 각오를 하면 다 정리되면 우리가 민주정권을 만들면 중국의 이란의 중국화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한 게 핵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 결국 중국을 잡겠다, 그쵸. 확산을 막겠다라는 속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외신 보도긴 한데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하는 에너지 운반선들 통행 위해서 이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중국만 통과시켜주겠다. 네. 네. 그런 걸로 보면 미국이 생각했던 대로 지금 뭔가 안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과연 방중한다고 했었던 이슈들이 좀 연기된다거나 이렇게까지 확산되진 않을까요? 방중과는 연결이 지금 방중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원하기 때문에 할 수가 맞아요. 없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주말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경제청이 만나잖아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진행될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분쟁의 그 막후의 배경에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계속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네.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스탠스가 애매모호한 겁니다. 뭐 적극적으로 지금 뭐 다도한다 뭐 이런 멘트가 아니라 지금 어정쩡한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 걸프 국가들도 중국제 어떻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걸프 국가들도 지금 중국 보고 중재자 역할을 하라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중재자 가겠다. 근데 중국은 외교 원칙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일단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중재자. 근데 그러면서 같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유엔 헌장 이야기를 하고 국제법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유엔 좋아하잖아요. 네, 유엔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절대 군사 투입 안 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크게 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상태 우리가 그러니까 이란하고 중국은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입은 최소화하되 네. 이제 이게 잘만 되면 그림대로 흘러간다면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아까 미중 간의 지금 부분들은 저는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필요하고요, 중국이. 그쵸.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미국이 제재를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관리가 돼야지만 지금 계속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네.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틈을 만들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분쟁이 벌어진 상태 그리고 마침 JP모건에서도 오늘 25일이라는 시나리오를 두고 앞으로 이 원유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이야기를 최대 25일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25일 지나면 딱 이제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이 시기가 딱 딱 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때 어떤 아젠다들이 왔다 갔다 할지가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대한 많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야,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존재감을 딱 드러내고 가는 것들이죠. 야, 내가 이래 잘못하면 함부로 이렇게 지금 너 다 막아놨어. 그런 부분이 큽니다. 예, 그래서 크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긴 심리 또 중국은 제가 아까 그 속내를 또 말씀드렸고 이번에 만났을 때 가장 큰 아젠다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타이완 문제와 결국은 타이완 문제, 결국 통상 이슈입니다. 통상 이슈인데 통상 이슈를 좀 더 좁히면 결국 관세 부분들입니다. 중국도 미국이 반도체를 풀 거다, AI 뭐 이런 첨단 산업의 제재를 풀 거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술 자립을 하려고 생각을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뭐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 중국 제재하는 그 지난 7년 동안 중국 기술 자립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이번에도 올해 양해에서 10대 의무, 그러니까 해야 될 중에 하나가 기술 자립,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씩 말씀드리면 타이완 부분에서는 이번에 정부 업무보고에서 타이완 이슈가 됐는데 조금 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만 독립을 뭐 부추기는 세력에는 적극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뭐 타격하겠다 이런 좀 강한 의도가 등장을 하기 더 시작합니다. 올라갔어요? 예.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중국의 목적은 만나서 확실히 뭘 해야 되냐면 트럼프 입을 통해서 뭐 미국은 원래부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런 말이 더 나오기를 구체적인 언어로. 언어로 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유도를 하면서 미국 지금 대만에 그렇게 하면서 항상 뒤로서는 뭐 미국 무기를 지금 대만에 팔고 있잖아. 예. 팔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저 스탠스에 표명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2027년도가 뭐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027년도는 인민해방군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연도고요. 또 하나가 시진핑의 사연임으로 가는 딱 그 길목에 있는. 길목에 있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양에서도 국방비가 7%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사실 많이 하네. 그렇죠. 금액으로 보면 많이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연속으로 7.2% 했습니다. 또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미국 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불로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스탠스를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가장 명분이다. 그다음에 관세 부분들은 또 펜타닐 관세라든가 그쵸. 관세를 풀어야 되는 거. 지금 왜냐면 해제된 일단 상태니까. 관세가 피부로 가장 와닿는 겁니다. 맞아요. 중국이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야지만 중국이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성장률 가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진짜 야, 두 가지 아젠다. 뭐 대만 이야기와 통상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둘 다 엄청나게 각을 세우고 만날 것 같아서 합의가 될까? 과연. 이런 부분이 네. 또 예측이 되고 미리 우리가 관전 포인트들도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